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윤석열은 계엄 당일 19시경부터 19시 30분경 사이에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조지호 김봉식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동석한 김용현은 윤석열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지호 김봉식에게 계엄군의 출동 시각과 출동 장소를 의미하는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등과 같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복귀한 김봉식은 19시 50분경 여의도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현황을 파악하였고 20시 07분경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여의도 인근에 4-5개의 기동대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통해 광화문 타격대에 여의도 배치를 지시하였다. 윤석열이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지호와 김봉식은 22시 30분경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주출입문 및 담장 중심으로 배치하였고 조지호가 22시 45분경 김봉식과 통화를 통해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하자 22시 47분경부터 국회 출입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가 23시 07분경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 등은 신분 확인을 거쳐 출입하도록 하였다. 조지호는 23시 23분경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석열로부터도 23시 28분, 30분, 34분에 걸쳐 전화를 받아 국회 통제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 결국 23시 37분경부터 다음날 01시 45분경까지 국회의 출입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 또한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곽종근은 22시 30분경부터 22시 31분경 사이에 707 특수임무단 소속 2개의 지역대에 헬기를 통한 국회 투입을 지시하였고 수도방위사령관 이준우도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였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 경내 운동장에 도착한 후 본관으로 이동하여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 후 일부는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도 12월 4일 00시 30분경 국회에 도착하여 그 무렵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한편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진우도 같은 날 00시 40분부터 00시 45분경 사이에 제1경비여단장에게 국회 본관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 연락 차단, 출입 통제 등을 하였고 선관위 서버 등의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제3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은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고 제9공수여단은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하였다. 또한 곽종근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민주당사로에 편의대 출동 지시를 하였고 제9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에게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여론조사 꽃으로의 출동을 지시하였다. 민주당사로 이동 중이던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인 24년 12월 4일 01시 06분경 육군 특수전 사령부로부터 대기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02시 35분경까지 당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으며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한 제9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은 00시 50분경 여론조사 꽃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1시 09분경까지 건물 앞을 정부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와 야당 강사 및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헌법의 대의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들로 판단된다.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 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등과 사전에 내란을 공모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계엄 선포에 반대하였으며 당시에는 윤석열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권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허석공과 통화할 당시에는 포고령이 내려진 사실 및 국회 봉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윤석열이나 김용현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이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 내지 내란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는 지시를 내린 바가 전혀 없으며 실제 계엄 선포 당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가 이루어진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내란의 중요 임무를 분담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